5월 첫째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상위권으로 도약하면서 황금 연휴를 맞은 사직구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야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며 주변 상권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낙동강 더비 3연전이 치러지는 부산 사직구장입니다. 팀이 최근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면서 사직구장을 찾는 롯데 팬들의 입에서 한방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성적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오면은 이길 확률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재밌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티켓은 이미 매진, 경기 시작 전부터 늘어선 대기줄은 팀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경기도 재미가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응원 열기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매하기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같이 와서 같이 즐기고 했으면 좋겠지만 티켓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 좀 힘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구장 내부 매점도 그야말로 인산이냅니다. 컵물회와 와인 슬러시 같은 그동안 야구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 먹거리가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매출이 한 30-40% 올라간 것 같고 롯데가 계속 이기니까 계속 많은 관중으로 또 저희 또 F&B 하시는 분들 다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넣고 경기를 보다 알림이 오면 수령하는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중요 장면을 놓칠 염려도 없어졌습니다. 롯데 성적과 함께 주변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롯데가 잘해주는 덕분에 사직동 전체가 이제 좀 상권도 올라오고 가게도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요즘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외지 팬들도 많다 보니 사직구장 주변 숙소는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포켓몬스터와 협업한 유니폼도 소속 선수의 스티커가 들어있는 롯데빵도 큰 인기입니다. 제 손에 들린 게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고대하던 롯데빵입니다. 업계 사정상 경쟁사가 만드는 크보빵 열풍에 탑승할 수는 없었지만 드디어 롯데 팬들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즌 초 부진을 털고 연일 불방망이로 성적을 끌어올린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야구를 잘하니 구도 부산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수입 축산물 2,00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급식소에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정육 뒤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방법이 없고 서류를 통한 수사도 한계가 크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식육포장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해당 업체는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통규모만 2,000톤에 이릅니다. 업체 대표 등 일당은 축산품이 정육될 경우 겉보기에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닭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육된 뒤에는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정육하거나 양념될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이렇게 절단이나 슬라이스를 해버리면 사실 단속원도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들 일당은 부산에 작업장을 두고 전국에 3,000개 가까운 학교와 군부대 급식소에 유통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대표와 부대표는 가족관계로 이들 업체는 부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식육포장 업체입니다. 적발 기간 동안 매출액이 161억 원에 이르는데 국산과 수입산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 수익은 최소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여기는 일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대표님하고 연락하셔서 대표님 지금 보면 돼서 단속을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일심하고 있지만 추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입 거래 내역을 통한 단속 위주인데 현행법상 거래 내역 보관 기간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원은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축산물 수입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대표적인 철쭉 축제인 황매산 철쭉제가 이번 주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4월까지 이어진 꽃샘 추위로 인해 개화 속도가 더뎌서 다음 주쯤 돼야 만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발 800m 드넓은 황매 평전 위로 분홍빛 철쭉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뜨문뜨문 철쭉이 보이지만 아직까진 평전 전체는 조금 황량한 모습입니다. 4월 중순까지 이어진 꽃샘추위 때문에 개화가 지난해보다 3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황매산 철쭉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개화율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춘객들도 때이른 발걸음이 아쉬울 따름이지만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좀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약간 쌀쌀하긴 하네요. 지금 약간 덜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지난해에는 서리 피해까지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는 철쭉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 황매산 철쭉제는 산청 산불 피해 여파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됩니다. 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좀 축소하고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소들의 방목지로 사용됐던 황매산. 소들이 독성이 강한 철쭉은 남기고 풀만 뜯어 먹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쭉 군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담은 황매산 철쭉은 오는 5일이나 6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을 2년 더 늘려달라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요구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씨가 꺼져가는 2029년 조기 개항 가능성을 결정짓게 될 여러 변수들을 김건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입찰 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정부 발주 턴키 공사에서 이번 같은 공사기간 연장 시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일단 현대건설의 사유 제출을 요구하며 시간을 줬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최대 3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 측으로부터 수의계약 대상 지위를 바로 빼앗고 재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 설계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현실적 고민은 재입찰 시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겠냐는 겁니다.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3곳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주관사인 현대건설을 제외한 참여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 ENC. 이 가운데 한 곳이나 아예 새로운 건설사가 주관사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단독 입찰만 반복된 것을 감안하면 업계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최대 변수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주요 후보들이 조기 개항을 약속하지만 실제 집권 이후 새 장관 임명과 후속 인사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건설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까지 남은 앞으로 한 달이 분수령입니다. 이 기간 내 현대 측의 극적인 입장 변화나 정부의 재입찰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가게 되고 지연되는 공사기간 역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경기가 최악인 요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행사가 오히려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데요. 안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만 붙어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데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가는 한산합니다. 통영의 명동거리로 불릴 만큼 중심 상권이었던 강구안이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때문에 통영시가 2년 전부터 예산 수억 원을 들여 축제까지 여는 등 발길을 모으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곳 강구안 해상무대에서 야간 음악 공연과 함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매년 이 행사철만 되면 오히려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마다 상가와 떨어진 행사장에만 방문객이 몰리면서 아예 상점 쪽에는 발길이 뚝 끊깁니다. 시작하는 후에 거의 70%가 줄어들었죠.
주말만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저런 행사를 하면 손님들 그쪽으로 다 몰리는데 저희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인근 상가로 발길이 이어지지 못하게 먹거리의 주류까지 행사장에만 가두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여기서 테이블까지 놓고 술이라든지 뭐 음식을 갖다가 드시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작 통영시는 행사 기간 강구 안에 3배가 넘는 방문객이 찾았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주변에서 음식을 드시고 숙박도 약간 연결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시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기획하면서 항상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는데 정작 지역 상가에는 발길이 끊기는 이상한 축제에 통영 강구안 상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부산 강서구 옛 가락중 폐교를 활용한 글로벌 K-팝 스쿨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지자체장과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찬 강서구청장과 이종환 부산시 의원 등은 K-팝 스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부산 강서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임 교육감의 업적을 무산시키기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막대한 예산과 입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생차 축제인 제28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오늘 하동 화계면 일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취타대 퍼레이드로 시작된 올해 행사에서는 달의 경연대회와 티 블렌딩 대회 등 전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천년 다향길 걷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9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 엔진이 새와 부딪혔습니다. 항공기는 사고 뒤 김해공항으로 복귀했으며 탑승객 176명은 여객기를 갈아탄 뒤 밤 10시쯤 다시 출발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의 화합축제인 제64회 경상남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경남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나흘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경남 도민체육대회에는 18개 시군에서 선수단 12,000여 명이 참가해 오는 5일까지 축구와 야구, 육상 등 3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진주시는 대회 기간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문화공원에서 제24회 진주 논계제를 함께 개최합니다. 지난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 입시 부정에 항의하던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숨진 5.3 동의대 사건의 순직 경찰관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순직 경찰관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36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들은 법 질서를 지키다 희생한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철회됐지만 여전히 무단 결석하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 교육부와 각 의대들이 제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국의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하면 제적 처리된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인제대 의대가 포함돼 557명의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임이 통보됐고 복귀하지 않으면 이달 중순부터 제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휴 시작일인 내일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경남 내륙 지역부터 서서히 그치겠고 저녁 무렵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또 부산과 남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떨어질 텐데요. 무척 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18도, 거창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18도 안팎 보이겠고요. 부산권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 18도, 김해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 대체 공휴일인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